그냥 혼자 남아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애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혼자 남을까봐 그런지 무서워요.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0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애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애기는 진짜 열심히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자꾸 저랑 싸워요. 너무 제가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조금씩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혼자서 뭘 막 하더라고요. 하루는 들어가 보면은 무섭게 막 화장을 하고 있어요. 진한 화장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일하고 들어갔더니 눈썹을 반 정도 잘라놓고요. 앞머리 2개를 이렇게 노랗게 탈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썹을 민 거예요? 네, 밀었어요, 이렇게. 제주도로 전학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는 얘가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이왕 꺼내신 거니까 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처음에 저랑 대화를 할 때 첫 마디는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핸드폰 해? 그러면 아니야, 이거 숙제 때문에 본 거야. 핸드폰 줘봐. 그러면 엄마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알아. 아니야, 엄마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마디는 거짓말. 그냥 한 번 화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럼 되는데 왜 꼭 그렇게 먼저 거짓말 먼저 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던 아이가 니. 아 진짜? 니. 니가 나와있으면 아이고. 아 진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랑 한 약속 9시 반에 자기. 뭐 자기 물건 챙기기. 핸드폰 1시간에 하고 집에 와서는 거실에 내놓기. 매번 하는 약속인데 매번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공부 1등하라, 뭘 하라 그게 아닌데 왜 얘는 이거를 안 지켜주지? 그런 작은 것들. 또 하나 이제 요즘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루에 전화를 한 30통은 해요. 30통이요? 네. 뭐 정말 너무 사소한 엄마 나 오늘 뭐 입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나 이거 뭐 해야 되지? 하나하나를 그냥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좋게 받아줘요. 아이한테도 예쁘게 얘기해. 그랬어? 나중에 이제 한 20통 이상 되기 시작하면 알았다. 그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얘가 분리불안이 있는가 저하고. 그것도 제주도 이사하시면서부터 심해진 건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 30통은 조금 좀 심하긴 한데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해요? 따님분이? 보통 하는 게 이제 친구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조금 상대방의 감정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요. 아침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 사실은 저희 집이 굉장히 아빠가 무서우셔가지고 집에서 발소리가 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빠가 주무실 때는. 절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러거나 말라 우당탕탕탕탕 문 팍 열고 엄마!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쟤는 정말 내가 힘든 걸 모르는 건가?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촬영을 나가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그러고서 엄마 지금 좀 전에 들어왔잖아. 미안. 근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아이가 타인의 어떤 마음이나 입장을 좀 이해를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문제도 여러 명과 친하지 않고요. 자기의 사람을 하나를 두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의 딱 단짝. 그러시군요.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걱정되죠. 자기 자신의 문제는 어쨌든 내가 노력을 하던가 뭐 괴로워도 내가 괴롭거나 내가 감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식의 문제는 그 괴로움이요. 밀려오면 이 마음이 파도가 덮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언제나 이 자녀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부모를 마주대하면 대부분 다 혜리 씨 같아요. 이렇게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고여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어요. 대신 해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딸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잖아요. 막 걱정이 너무 많으시고 뭐가 제일 걱정이 되세요?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늦게 낳아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있으면은 예은이가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는 없을 것 같고 제 나이 전이라도 그리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세상에 그냥 혼자 남아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 애기가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혼자 남을까 봐 그런지 무서워요. 그러시군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떡하지?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혜리 씨가 이 두려움이 다 건드려지면 약간 아이를 좀 평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은이를 대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렇게 봤을 때 대체로 어떤 것 같으세요? 대체로. 완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반반. 정말 저는 친구같이 장난도 같이 쳐주고 오히려 예은이가 제발 유치하지만 막 이럴 정도로 장난도 많이 하는데 반대로 너무 괴물 같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엄마랑 떨어지는 게 제일 무섭다는 거를 아는 애한테 예전에는 아빠한테 가라고 짐 싸서 복도로 내쫓은 적도 있었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체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진심은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정말 네, 아빠한테 아니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네. 그렇구나. 그런 거 뭐 아니면 난 도저히 너랑 이제는 못 살겠다. 내가 너랑 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내가 병나서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너랑 못 살 것 같아. 너는 제주도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엄마는 서울 가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걱정을 하다가 막 두려웠다가 나중에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제일 화가 나세요? 어떤 걸 딱 봤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저 혼자 다 해와서 아이가 나를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아빠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배신감 같은 게 그때는 솔직히 느껴졌어요. 괘씸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겠네. 그리고 이렇게 모습에 이렇게 좀 약간 아빠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는 모습도 똑같아요. 왜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나를 하나도 안 닮고. 원래 유전자는 반반씩 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닮아 보이는 거지. 사실 반반 닮는 겁니다. 반가워. 안녕하세요.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네. 우리 예은이를 선생님이 좀 만나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냥 너 생각과 네 마음이 좀 궁금해서 선생님은 예은이의 생각, 마음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 지금부터. 엄마는 예은이의 마음을 어떨 땐 잘 모르겠고 요즘에는 많이 다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엄마는 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갈등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엄마는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도 많거든.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을 해요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아직도 하고 있니? 그러면 아니요 조금 전에 꺼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예은이 나름대로 그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유 없는 건 없잖아. 네. 들어보자. 일단 안 혼나야죠.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혼을 내시는구나. 혼이랑 화 같이 내시는 거예요. 똑같이 두 개를 다. 어휴, 더 무섭네. 혹시 기억나는 상황이나 사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영화를 보면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계속 영화 보고 있었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엄마 방으로 끌려가가지고 엄마가 내가 그랬잖아. 더 그러면 핸드폰 뺏어버릴 거라고 그러셔서 제가 필사적으로 막죠. 그러면 엄마가 그냥 나가 하면서 제 물건을 던지고 방에서 쫓아내버려요. 방에서 나가라고. 네. 그럼 이제 우리 예은이 마음은 어때?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사소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좀 밉죠.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엄마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제주도로 간 이후부터는 예은이가 엄마랑 더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그리고 하루에 전화를 30통씩 한다. 그래? 그런 면이 있나? 아니 30통 전화한 적이 없죠. 난 적이 없어. 있더라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계속 전화를 해봐야 될 거예요. 받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엄마랑 전화 통화가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이런 거는 아니네. 네. 엄마가 제가 독립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 반에서 제가 그래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독립심이 많은 편에. 너무 다른데? 완전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예은이하고 예은이 자신이 보는 예은이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네가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될까? 예. 집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오늘 급식 뭐 나왔니? 이런 얘기를 하지. 뭐 너의 마음은 어떠니?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예은이는 정말로 엄마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 솔직히 나 막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되게 뭔가 작은 사소한 거에 예민한 것 같은데 이거에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와 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구나? 네. 알겠어. 선생님.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엄마가 했던 얘기 중에 시점 분장하라고 막 머리 갑자기 막 탈색하고 막 눈썹 막 밀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놀랬대요. 우리 예은 양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큰 의미를 가지고 한 건 아니구나. 그냥 즐거움.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예은이? 선생님 보살 같으세요. 잘 그랬어? 아니 넉살이 좋네. 예은이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자. 네. 고마웠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잘한다. 13살짜리인데 진짜 어른스러워. 어른이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와. 우리 엄마인
우리 김혜리 씨 그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쭉 들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어떤 엄마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엄마는 지금 힘든데 본인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냥 사소한 일 가지고 왜 그러지? 근데 그 사소한 일이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나랑 사이가 좋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막 병이 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왜 죽어요? 그런 사소한 일로 왜 죽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게 문제가 깊다. 일단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상황 또는 아이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냥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를 좀 더 이해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을. 일단 엄마는 굉장히 아이를 잘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 보니 결과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숙제도 해야 되고 일찍 재워서 키도 키워야 되고 아이가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고 이러다 보니 아이하고 갈등의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더 큰 문제냐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영아나 유아기는 아이를 잘 먹이고 또 너무 애가 안 자면 어떻게든 재워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중요한 거는 좀 달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의 아이한테 영아나 유아기에 중요한 거를 계속 강조하면 애들이 내면이 성장을 못해요. 이때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으면서 이 아이는 의논하고 싶거든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엄마 난 이럴 때 되게 마음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보면 요거 먹어라 요거 먹지 마라. 너는 왜 뭐 양말을 이렇게 삐뚤어 신니. 너는 왜 몇 시에 안 자니. 이 얘기를 하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와 요 나이에 정말 의논해야 될 걸 못해요. 의논할 대상이 없으면 망망대해 이렇게 돛담배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근데 수도 사실 있죠.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제가 예은이한테 이제 물어봐요. 오늘은 어땠어? 몰라? 몰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몰라요. 아이가 왜 그래요? 왜 나한테 말을 잘 안 할까요? 왜 마음을 안 터놓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하느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나 김일이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생각하셔야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보고 예은이가 문제가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하는 반응에 유난히 화가 나고 또 못 견디겠고 막 두렵고 이런 거는 예은이 쪽에서 제공했다기보다는 엄마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니까 박사님 우리 예은이는 왜 그래요가 아니라 박사님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화가 나고 이 상황을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울까라고 혜리 씨 자신한테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은이는 엄마입니까 딸입니까? 혜리 씨는 예은이한테 엄마인 혜리 씨를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감싸주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입장과 엄마의 고통과 엄마의 외로움을 예은이가 알아서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나를 이해해줬으면, 나의 외로움을 이 아이가 좀 많이 채워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 힘들었어? 이런 말도 듣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너무 힘들게 들어왔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보고 엄마 힘들었구나 이런 애도 있지만 그냥 엄마 나 오늘 잘 학교에서 이랬다?
그러면 이제 혜리 씨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얘는 이걸 모르고 지 필요한 것만 사달라고 하네. 지 운동화 사달라고 하네.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엄마한테 필요한 요구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운동화 필요해.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혜리 씨는 딸이 엄마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를 돌봐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옆에 있어주고 나를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나를 토닥토닥 우리 엄마 힘들었구나 이래주길 바라니까 근데 그거 아직 예은이가 못해요. 아무리 엄마와 딸이 가까운 사이지만 엄마는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고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 초등학생인 딸이 마치 부모가 하듯이 엄마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감해서 채워주는 거는 현재 예은이가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건 좀 무리한 겁니다.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예은이가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인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한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집단에서 100명 중에 1명 꽤 정도. 많다. 네네. 네. 대개 배우자 내지는 자녀, 본인의 또 부모 이런 분과 이제 헤어지거나 분리될 때, 뭐 예를 들어 이혼 내지는 누가 사망하거나 또는 자녀가 왜 결혼을 한다든가 또 대학에 가서 이렇게 집을 떠난다든가 이럴 때 확 불안이 생기면서 두렵고 이 분리되는 거에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분리불안 증상들은요, 극도의 질투심을 보여요. 그 왜 가끔 아침 드라마 보면 며느리를 질투하기도 하고 아들을 뺏긴 것 같고 예전에 영화 올가미. 올가미야. 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내가 굉장히 사랑했던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녀가 이 배우자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마음으로 힘든 거예요. 뭔가 이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 가족이나 친구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애착을 느끼는 대상자와 대화가 좀 많이 줄어들면 아 이게 바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무의식적으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죠. 나를 버릴까 봐.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예은이한테 너 아빠한테 가서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전혀 그럴 의도도 없으시지만 사실은 얘가 나 언제 싫다고 하고 자기 아빠한테 가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친구 집에 가서 늦게 오거나 그럼 좀 불안하고 그러세요? 눈에 안 보이면? 같이 가죠. 아, 그러시구나. 같이 가시는구나. 그럼 어디 계세요? 엄마들이랑 얘기하고. 아, 네. 뭐 청소년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자이고 그러니까 또 좀 그런 마음이 들긴 하시죠. 그렇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해하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